말과 글 힘이 셉니다. 특히 대중에게 전달되는 리더의 말과 글은 우리 사회를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움직이게 하기에 그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렇기에 다시 만나 대한민국 60일 프로젝트의 한자리에는 리더의 말과 글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국민의 정부 그리고 참여정부에서 8년 동안 대통령 연설 비서관을 지냈던 강원국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서 또 뵙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예. 그 계엄령 이후로는 정말 제가 이제 하던 강연 강의 이런 게 다 이제 끊기고 또 이제 대선 공표된 이후에는 그 선거 때까지는 다 모든 게 유예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책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계엄령이 참 여러 사람한테 민폐를 끼치는데 작가님의 생계도 좀 어려워지게 아주 직격탄입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이래 좀 뭔가 혼란스러운 상황이 다 정리가 되고 대선도 끝나고 조금 이제 우리 국민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해서 새로운 정부가 좀 들어서기를 바라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일상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글쓰기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들이 그래야 됩니다. 이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말인데 공직자들의 글쓰기 수준을 높여야 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왜 이런 말씀하셨나요? 그 제가 직접 들은 말인데요. 예. 두 가지 의미였던 걸로 제가 생각합니다. 하나는 결국 공직자들의 수준은 문서의 수준이다. 문서가 품질이 좋고 품격이 있을 때 그 정부도 일 잘하는 정부, 품격 있는 정부가 된다. 왜 그러냐면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어떤 모든 것은 결국은 이제 글로 최종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최종 결과물이죠. 그래서 그 결과물 일종의 출구를 잘 관리를 해서 그 출구의 수준을 높이면 그 생각의 수준도 높아지고 또 일 잘하는 정부가 될 수 있다는 게 이제 하나고, 다른 하나는 국민과의 소통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글을 잘 써야 되는 거죠. 주로 글로 소통하지 않습니까? 직접 말로 하기보다는 우리 공직자들은. 그래서 이제 공직자의 어떤 글쓰기 수준 높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직접 책도 쓰라고 그래서 대통령 보고서라는 책도 그때 한 1년 차 때 나왔고요. 그분은 또 한 260몇 편의 본인이 생각하기에 잘 쓴 공직자의 보고서를 청와대 홈페이지에 5년 내내 올리셨습니다. 그렇군요. 회람을 하게 사람들이. 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참고하고 보라고 그래서 본인이 직접 260몇 편을 직접 그때그때 고르셔가지고 실시간으로 올리셨어요. 공무원들이 상당히 좀 긴장했겠는데요. 올라가면은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인데 이게 또 비교가 되니까 이게. 그만큼 이제 사실 보고서를 직접 읽기 시작한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그전 대통령들은 보고서를 읽지 않았어요. 그냥 보고를 받았죠. 비서실에서 비서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고서에서 이제 취사 선택을 해서 정리해서 보고를 하면 그 보고를 받았지 날 것 그대로 보고서를 읽지를 않았어요.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이제 새벽 2시, 3시까지 그걸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이제 노안도 오셨는데 그거 다 줄쳐가면서 이렇게 다 고치기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이제 공직자 입장에서는 보람도 있는 거죠. 내 보고서를 대통령이 직접 읽는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잘 쓴 보고서는 편지를 보내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보냈습니다. 그렇군요. 이 보고서는 이런 관점이 좋고 이거 뭐가 좋고 해서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좀 보내라. 그게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공직자 중에는 그런 편지를 대통령 사신이죠. 사신을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보고서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연설비서관으로 글도 많이 쓰셨고 그거를 또 대통령들이 이제 고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10여 년 가까이 했고 또 이제 바깥에서 다른 정권도 많이 보셨잖아요. 다른 정권에서 어떤 연설이 나오는지 이런 것도 또 보셨을 텐데 좀 어떻게 보셨나요? 특히 이제 좀 평가를 역대 정부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텐데 일단 윤석열 정부부터 좀 여쭤볼게요. 윤석열 정부의 연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연설비서관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걸 하나 말씀드리자면 원래 연설에는 예.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해야 하는 말과 대통령으로서 해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 해야 하는 말은 응당 뭐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과 듣고 싶어 하는 말 사이에 비율, 비중, 균형의 문제입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는 하고 싶은 말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뭐 대통령의 사과를 받고 싶고 어떤 거에 대한 정말 거짓이 아닌 그 진실 그걸 듣고 싶어도 그런 얘기는 다 피해가고 혹은 거짓말하고 얘기해주지 않고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했습니다. 자유만한 35번 얘기하고 뭐 이런 일방적으로 그냥 하고 싶은 말만 했고 어찌 보면 그건 이제 검사 시절부터 그 말에 있어서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거 아닙니까? 눈치 보지 않고 예. 그게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계속 했던 거고 결국은 그 결과가 이제 저는 계엄령으로 나타났다. 견제받지 않는 말, 눈치 보지 않는 말을 그냥 원 없이 내뱉고 예. 하다가 결국은 이제 계엄령까지 간 게 아닌가. 그 어찌 보면 그분은 나는 그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대통령이 돼서 예. 결국은 이제 결국 말로 흥해서 말로 망한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로 흥해서 말로 망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이제 그 근무하셨던 정부가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하더라도 역대 정권들 비교를 하면은 좀 어떤가요? 제가 국민의 정부 때 이제 청와대 들어가서 연설 비서관실에 그때 이제 저는 비서관은 아니었습니다. 행정관이었는데 그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연설을 썼던 분이 계셨어요. 옛날부터. 네, 그래서 이제 전두환 시절부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 뭐 연설은 본인이 당연히 쓰지 않았고 예. 쓴 걸 그분도 이제 뭐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런데 의외로 또 듣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그러는. 그리고 이제 노태우 대통령은 진짜 자기 말을 아주 유려하게 멋있게 꾸미는데 굉장히 그 비중을 많이 뒀고 또 그렇게 해서 받은 글을 거의 외우다시피 해서 이렇게 연설을 하시는 케이스였고 김영삼 대통령은 그야말로 감이 좋고 그 촉이 좋은 대통령이랄까. 네. 그 일단 연설문이 짧아야 되고요. 문장도 단문이어야 되고 그분은 보고 받을 때도 길게 보고 하는 거 정말 못 듣고요. 예. 그러니까 대신에 그 연설문에서 하나의 밑줄을 쫙 긋거나 아니면은 뭔가를 한 줄을 딱 쓰는데 그게 다음날 조간신문의 제목이 된대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뭐가 아시는군요. 먹히는지를 아는 거죠. 먹히는 걸 승부사 알고. 기질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승부사 그러니까 뭐 금융실명제도 하나의 척결도 하고 다 했던 거죠. 뭐 역시 뭐 김대중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의 연설문을 쓰는 시대를 연 분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써준 걸 읽지 않고 본인이 직접 쓸 수 있는 역량이 있고 예. 본인이 직접 다 쓰시고 했던 분은 이제 본격적으로 두 분이고 그 이후에 또 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역시 이제 본인이 그 글을 못 썼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결국 남이 써준 것을 읽다가 그 남이 최순실이라는 게 밝혀져서 그게 국정농단이 되고 결국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보면 쭉 역사적으로 보면 결국은 이제 자기 말을 자기가 직접 쓸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분은 두 분이었고요. 예. 그걸 보면 저는 역시 리더는 특히 대통령은 적어도 자기 말은 자기가 쓸 수 있어야 된다. 시간이 없어서 남의 손을 빌리지만 그게 이제 할 수 있는데 빌리는 것과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씨는 나는 뭐
저는 말은 본인이 잘한다 생각을 하고 말도 많았지만 글을 쓸 수 있는 분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예. 글을 쓸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아, 그게 좀 다른가요? 말하고 글하고 딱 들어보시면 아는 건가요? 우리가 흔히 이제 말을 듣고 글로 바꿀 때 고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말과 글의 차이가 있는 거죠. 만약에 말과 글이 같다면 말 그대로 글이 되겠죠. 예. 그렇지만 그대로는 글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분에 가까운 게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말이 곧 글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 정도로 좀 정확하게 좀 말씀하시는 걸 좋아했군요. 한마디로 뭐 뺄 것도 빠진 것도 고칠 것도 없어요. 본인이 충분히 써보고 그걸 가지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미 먼저 글이 먼저고 그 다음에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은 곧 글이에요.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만 해도 이제 충분히 말을 해보시고 글을 쓰는 분이었어요. 또 격정적으로 연설하시고 토론하고 이런 거 좋아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 글의 선후 관계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은 글이 먼저라면 노무현 대통령은 말이 먼저시고 말을 충분히 해보신 후에 그걸 글로 만드시는 이제 분이었고, 그런데 이제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글에 기반하지 않는 말을 했고 말이 많은 것은 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많으셨습니다. 원래 지도자는 말이 많아야 되죠. 기자회견도 많이 150번 이상씩 했어요. 예. 말하는 거 좋아하고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차이는 두 대통령은 공적인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씨는 말이 많긴 많은데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어찌 보면 이제 사적인 말, 자기 어떤 개인적인 어떤 생각, 예. 이런 쪽의 비중이 많았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여러 연설들은 3.1절이라든지 8.15 이제 기념 뭐 이런 연설들을 뭐 진위는 확인해 볼 수는 없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썼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어요. 거기 그때 이제 자유가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뭐 종북 주사파 척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연설들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거는 뭐 본인이 그 가미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용어들은 예. 그 연설비서관 손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런 용어들을 안 말들을 쓰시나요? 아니 쓸 수가 없죠. 감히 쓸 수가 없고 그거는 틀림없이 대통령 생각이고요. 예. 아마 대통령이 이제 구술을 해줬을 테고 구술은 뭐 말은 얼마든지 하니까요. 예. 그 대통령이 말인 건 틀림없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 아직 뭐 이제 대선 공식 후보 등록일이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만 여러 이제 대선 주자들이 또 있잖아요. 그 대선 주자들 뭐 이를테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있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있고 김문수 뭐 죄송합니다. 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있고요. 뭐 한덕수 지금 현재는 무소속 예비 후보도 있는데 좀 이런 분들의 어떤 말, 글 뭐 이런 거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도 뭐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그냥 단편적으로 듣는 느낌 수준이고요. 네. 그 마지막 얘기한 한덕수 총리부터 얘기하면 오프닝에 아까 뭐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 연불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만 예. 뜻이 있다. 저는 이분은 외울 연불이 없는 분 아닌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이 돼서 하고 싶은 뭔가가 없는 분 아닌가. 개헌 말고는. 사실 대통령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되는 거지 대통령 자체가 목적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게 없는 분인 거죠. 할 말이 없는 분. 할 말이 그렇게 보셨군요. 예, 예. 이분은 이제 그래서 나는 글쎄요 최종 주자가 될 것 같긴 한데 정말 제일 안 좋은 게 윤석열 씨가 그런 분이거든요. 하고 싶은 일이 없었어요.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일이 없었습니다. 종북 주사파를 척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만들겠다는 게 하고 싶은 거 아니었나요? 그건 하고 싶은 일이 아니죠. 그거는. 그럼 만들어진 건가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우리 국민의 불행이고 패착인 거죠. 그 정말 간절하게 내가 정말 이거 하나는 하고 싶다. 근데 이게 대통령이 되어야 할 수 있는 일이다. 해서 대통령에 도전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한 총리는 그렇고 김문수 씨는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 그 동안에 이제 이쪽
당으로 넘어와가지고 예. 어떤 자기가 변절자 아니고 이제 여기에 이제 적자라는 그거를 위해서 계속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민노총에 대해서 무슨 김정은의 뭐라고 뭐 기쁨죠 뭐 이런 얘기하고 뭐 세월호는 뭐 죽음의 kum판이고 뭐 그러니까 그 당이 좋아하는 말만 계속 하면서 결국은 이제 최종 후보까지 이제 온 거죠. 그 과정이 오랜 기간이지만 뭐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 향해서는 뭐 그 이명박 잡아넣었다고 그래서 뭐 사형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그런 아주 극단적인 말을 쓰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자기가 이제 이쪽으로 전향을 확실히 했다는 것은 뭐 그런 걸로 입증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국민의힘에서는 자기 사람으로 생각을 안 넣은 것 같아요. 전혀 생각. 아니 최종 후보까지 됐는데. 그건 이제 일종의 그 징검다리죠. 저쪽 그 단일화 한덕수 총리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고. 그 모르겠어요. 지금 목리를 막 부리고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그러니까 되겠지만. 너무 조금 자기가 예전에 노동운동했던 것들을 그런 그렇죠. 것들을 좀 반대로 가기 위해서 자기를 입증하기 위해서 센 용어들이 너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말들이 난 그분의 어떤 진심이고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재명 후보는 좀 어떻게 리더의 이재명 말을 후보는 난 평가하십니까? 수락연설 그 30분짜리인가 그거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디 프롬프터가 있고 나 보고 화면을 보고 하는 줄 알았더니 그걸 물론 즉석은 아니겠죠. 준비는 하셨겠지만 그걸 30분 동안 한 군데 씹는 거 없이 버벅대지 않고 그거는 정말 뭐 그만큼 어떤 열정이 있고 뭐 그렇다는 거겠죠. 그게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가슴에서 나오는 소리들이고 그래서 그 연설 부분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뛰어넘는 분이 아닌가. 그렇게까지 평가하신 거. 혹시 이준석 뭐 후보에 대해서는 별로 그분은 뭐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예, 알겠습니다. 예. 별로 이렇게 깐죽거리는 거 별로 좋지 않아서. 알겠습니다. 예, 뭐 이거는 이제 강원구 작가님의 또 개인적인 평가니까 이제 청취자분들도 감안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어쨌든 대선이 남아 있는데 우리가 조금 이제 대한민국이 필요한 지도자를 뽑아야 되고 그 필요한 지도자의 말과 글은 어때야 되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번에 그 윤석열 정부에서 많은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갈라치기와 분열이죠. 끊임없이 이렇게 갈라쳐서 분열을 일으키고 그거를 그 양극단화하고 거기서 어떤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거. 그 뭐 야당 대표를 한번 제대로 대화 상대로조차 인정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그러면 그럴수록 그 자기 지지층들은 더 이렇게 단단하게 지지를 하고 뭐 그래서 이제 해 왔는데 진짜 이거는 그 원래 어느 대통령이건 대통령 자리에 가면 그 절대 가식적으로가 아니고 통합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로 하고 내가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될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데 정말 모든 진심으로 다 그랬을 겁니다. 근데 정말 유일하게 처음으로 이제 그렇지 않은 대통령이 나왔고 근데 얻은 것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어떤 그야말로 원래 이제 권력이라는 게 폭력적 성향이 있는 건데 그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 계엄령이라는 것까지 그다음에 이제 기득권들이 이번에 다 그 계엄령 이후에 자기들 그러니까 이제 다 민낯을 드러냈고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을 더 각성시키고 어떤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것을 더 확고히 하는 계기도 마련해 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짧게 요약을 해보자면은 제 스스로 통합의 지도자는 통합의 언어를 써야 된다. 그렇죠. 분열의 언어가 아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이렇게 정치인들의 발언이 좀 거칠어진 것들 예전에 비해서 더 거칠어진 것이 여러 가지 원인도 있는데 이제 SNS나 다양한 매체가 좀 등장을 하면서 좀 소위 말해서 날 것들 유튜브나 이런 거에서 날 것들이 좀 나오는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그거는 어찌 보면 거르는 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방송이나 기존 그 레거시 매체들은 이제
데스크에서 다 거르고 이런 확인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건 없고 결국은 이제 자정을 기대할 수밖에 없죠. 자정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당분간은 우리가 이제 흙탕물이 이렇게 정화가 되려면 가라앉으려면 시간이 필요하고요. 진흙이 가라앉으면 지금은 휘젓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시민들이 늘 듣는 시민이었습니다. 말을 잘 듣는 시민으로 이제 오랫동안 살아왔고 결국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깨어있는 시민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말하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뭐 다소의 어떤 이제 문제도 생기겠죠. 그런데 이건 뭐 불가피하게 어느 일정 기간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이렇게 시민들이 제 목소리를 내는 거는 뭐 바람직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뭐 사이다 발언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또 그런 것들을 원하는 또 국민들이 지지자들이 있으니까 또 그렇죠. 이제 지도자들의 정치인들의 발언이 좀 격해지는 것 같은데 우리들이 좀 듣는 귀도 중요할 것 같아요. 말하는 말도 이제 일반 사람들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것들을 이제 이번 대선에서 우리들이 어떤 것들을 좀 주목해서 들으면 좋을지 조언을 좀 해주시죠. 저는 우리 시민들이 이미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 중요합니다. 사실을 직접 확인해야 됩니다. 사실이라고 믿지 말고 직접 확인해야 되고 또 하나는 휩쓸리지 말고 자기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 관점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들을 때 또 볼 때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 말에 대해서 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반문하고 그게 계속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했던 거 그게 주인의 역할입니다. 그냥 말하는 대로 휩쓸려서 그걸 그냥 사실이라고 믿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거 정말 맞냐 왜 그래야 되냐 이렇게 질문하는 시민들이 될 때 이런 지금 나타나는 문제들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질문하는 시민들이 되어라.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비상계엄 사태를 보면서 저도 느꼈던 거 하나는 민주주의는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구나. 끊임없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고 또 성찰도 하고 또 뭐 질문도 던지고 회의도 하고 뭔가 의심도 하고 이러면서 이게 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 시민 워낙 똑똑해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새로운 지도자에게 말과 글과 관해서 재원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우선 뭐 당장 누가 되든 뭐 취임사부터 나올 텐데 이제 5년의 임기가 절대 길지 않습니다. 너무 욕심내지 말고 정말 꼭 해야 될 거. 그건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잘 정해서 그것을 취임사에 담고 그야말로 그걸 이제 국정으로 이루는 이제 그런 게 됐으면 좋겠고 거기에 이제 좀 양념으로 좀 들어간다면 다음 지도자는 좀 국민을 즐겁게 해주고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유머 감각도 좀 있고 유머 감각. 정청래 의원이 이제 약간 그런 옛날에 노회찬 의원도 계셨고요. 이제 우리도 그럴 때가 됐다. 그런 지도자를 가질 만한 우리도 이제 그런 때가 전 됐다고 생각하고요. 국민들 막 머리 아프게 하고 그러지 않고 좀 국민들을 좀 웃게 만들고 즐겁게 만드는 이제 그런 지도자 그런 말과 글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유머가 있다라는 게 결국 뭐 품격이 없는 게 아니라 품격을 지키면서도 그 유머러스함과 여유가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여유가 있어야 실력이 있어야 정말 가능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정말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제 그런 게 가능한 거죠. 뭐 저의 개인적인 바람은 우리나라 대통령의 말과 글이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합니다. 전 정부의 반대로만 가면 저는 뭐 전 정부를 언급한 건 아니고요. 최악이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국 작가님과 함께 다시 만날 대한민국에 담겨야 할 지도자의 말과 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